안녕하세요. 일을 없애는 일을 하는 시민개발자 구씨입니다. 앱시트를 제작하실 때 소스를 불러오면 가장 먼저 해야 되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이 테이블에 키값을 설정하는 것인데요. 여기 화면에 보시면 빨간색으로 이렇게 표시되어 있는 것처럼 처음에 키와 레이블을 설정하는 체크박스를 보시고 좀 당황하실 수 있고 어떤 식으로 설정해야 되는지 모르셔서 그냥 앱시트에서 처음에 지정해주는 컬럼을 키값으로 그대로 사용하실 수도 있는데요. 저도 처음에는 그런 식으로 앱을 제작해 본 적이 있는데 이렇게 그냥 별 생각 없이 키값을 설정하시면 나중에 추가적인 기능을 개발하실 때 굉장히 고생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앱시트 테이블에 키값을 설정할 때 고려하면 좋은 점들에 대해서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데이터 구성을 하실 때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기 때문에 꼭 끝까지 시청하셔서 키값 잘 설정하시는 법 알아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모든 앱시트 테이블은 키와 레이블이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 키 컬럼은 뭐냐면 각 테이블에서 특정 행을 찾을 수 있게 해주는 꼬리표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레이블은 이 꼬리표에 이름을 붙인 거라고 봐주시면 됩니다. 한번 예를 들어 볼게요. 우리가 서점에 가서 원하는 책을 내가 검색해서 위치를 찾고 싶다라고 하면 그 서점에 있는 PC에 책 이름을 치고 위치를 출력하면 C11, D13 이런 식으로 그 책이 위치한 선반의 위치를 ID 값으로 알려주잖아요. 그리고 실제로 그 선반을 찾아서 가시면 거기는 뭐 재테크 코너일 수도 있고 외국어 코너거나 인문학 코너일 수도 있겠죠. 그럼 여기서 C11, D13 같은 ID 값이 특정 꼬리표, 키값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인문학, 재테크 이런 식으로 그 선반의 코너를 의미하는 이름값이 바로 레이블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우리 앱시트 테이블의 다른 점은 서점에서는 그 선반별로 키값을 지정을 해줬다면 선반이 아니라 각 행별로 유니크한 키값을 지정을 해준다. 그 점만 다르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유의하셔야 되는 거는 이 키값은 행별로 단 한 개만 존재를 해야 된다라는 거고요. 그래서 쉽게 생각해보면 각 행에 중복되는 ID 값은 존재하면 안 되겠죠. 키값은 각 행을 구분해주는 구분자 역할을 하는 거다라고 봐주시면 됩니다. 자, 실제 앱시트 화면에서 예시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이 화면은 저희가 가계부 어플 만들었을 때 활용한 카테고리 테이블의 예시인데요. 여기에서 키값은 카테고리 ID라는 걸로 만들어줬고요. 네임과 아이콘을 둘 다 레이블 값으로 지정을 해줬습니다. 그리고 이 우측의 화면은 우리가 카테고리 테이블로 만든 뷰가 아니고요. 버젯 테이블 데이터로 만든 뷰인데 거기에 이제 카테고리 ID를 레퍼런스 타입으로 불러와서 이제 활용을 하게 되는 케이스고요. 그래서 실제로는 요거를 열었을 때가 카테고리 ID라는 컬럼을 불러와서 사용을 한 건데 레이블 값, 이 꼬리표에 대한 이름 값이 네임과 아이콘 두 개로 지정이 되어 있었기 때문에 드롭다운으로 열었을 때 아이콘과 네임이 표시가 되는 걸 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카테고리 ID 값으로 보였으면 좀 헷갈렸을 수도 있겠죠. 근데 이름 값을 다른 걸로 지정을 해줬기 때문에 이렇게 우리가 구분해서 보기 좋은 형태로 보여지는 거라고 봐주시면 됩니다. 근데 실제로 이 식비를 우리가 선택을 한다. 그러면 시트 상에는 이 아이콘 식비가 기록되는 게 아니고 카테고리 ID 값이 기록이 됩니다. 왜냐면 저희가 카테고리 ID 값을 활용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유저들이 쉽게 인지를 할 수 있게 이렇게 레이블 값으로 보여주게 된다. 그래서 꼬리표와 이름 기억해 주시면 되고요. 그럼 도대체 이 키 값을 왜 지정을 해야 될까요? 사실 우리가 앱시트를 제작할 때 만드는 이 스프레드시트도 일종의 데이터베이스라고 볼 수 있는데요. 데이터베이스에 키값을 설정해야 되는 이유는 다양한 게 있긴 한데 일단 가장 중요한 컨셉은 행의 키 컬럼 값 하나로 행을 구분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럼 이 행을 구분할 수 있다는 게 어떤 장점이 있냐 라고 하면 우리가 앱을 제작할 때 여러 테이블을 연결을 해줘야 될 수 있고 아니면 다른 테이블에서 특정 값을 수식을 가지고 가져오는 경우가 있죠. 아니면 다양한 자동화 작업을 또 진행을 할 때가 있습니다. 이런 작업들을 다 할 때 우리가 만약에 특정 행에 특정 작업을 해줘야 되는데 그 행을 찾기 위해서 컬럼이 20개면 그 20개 컬럼을 다 살펴봐야 특정 행을 가져올 수 있게 되면 굉장히 비효율적이겠죠. 근데 우리가 어떤 특정 컬럼의 하나의 값만 보고 우리가 원하는 행을 구분을 할 수 있으면 훨씬 효율적으로 작업을 할 수 있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키값을 지정하는 거다 라고 봐주셔도 무방합니다. 물론 데이터베이스 개념에서는 그 외에도 뭐 유니크한 값을 행별로 잘 쌓을 수 있게 도와준다라던가 여러 가지 키값을 지정하는 의미가 있지만 우리가 앱을 제작하는 측면에서 키값이 중요한 이유는 데이터들을 연결하거나 가져오거나 자동화하거나 할 때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키값을 잘 설정해 줘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키값을 설정해 줘야 되는 건 알겠는데 어떻게 설정하는 게 실제로 앱을 제작할 때 효율적이냐?
가 궁금하실 수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3가지 방식으로 오늘 알려드리려고 해요. 그래서 대부분의 케이스에서는 이 3가지 방법만 아시고 활용하시면 적절하게 키값을 다 설정하실 수 있으니까요. 집중해서 잘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먼저 첫 번째 케이스는 특정 테이블에서 어떤 한 컬럼이 대표값으로 지정이 되기 어렵고 또 데이터가 매우 자주 추가되는 경우에 활용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가장 흔한 케이스라고 볼 수 있는데, 예를 들어 보자면 우리가 재고 관리하는 시스템에서 상품 주문을 받는 테이블이 있다고 생각을 해볼게요. 그러면 이 테이블에는 상품 컬럼 값도 있을 거고, 또 뭐 주문 수량, 주문 단가, 그리고 그 주문별 매출, 그리고 뭐 주문이 들어온 시간, 이런 것들이 다 찍힐 수 있겠죠. 그렇지만 어떤 하나의 값으로 이 각각의 행들을 유니크하게 구분해 줄 수 있는 컬럼 값을 찾기는 좀 어려울 수 있습니다. 심지어 그 주문이 들어온 시간도 동시에 주문이 들어올 수도 있잖아요. 그런 케이스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하나의 컬럼 값으로 이 행을 대표해 주기가 어렵고, 또 이런 상품 주문은 자주 들어올 수 있겠죠, 데이터가.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 어떤 중복값이 발생할 수 있는 리스크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 그리고 또 가계부 어플 같은 데에서 거래 내역 테이블이 있으면 여기도 비슷하게 하나의 컬럼이 대표값이 되기가 어려울 수 있겠죠. 그러면 이런 경우에 저희가 ID를 위한 컬럼을 별도로 생성을 해주고, 여기에 유니크 ID라는 포뮬러를 활용해서 ID를 설정을 해주게 됩니다. 자, 예시를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저희가 가계부 어플 만들었던 트랜잭션 테이블에서 한번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여기는 저희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기존에 활용하고 있던 다른 컬럼 값들로는 행을 대표할 수 있는 값을 찾을 수 없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별도로 이렇게 트랜잭션 ID라는 컬럼을 만들어 놨고, 여기에 이니셜 밸류에 들어가서 유니크 ID라고 쓰고 괄호 열고 닫으면 테스트를 한번 눌러볼게요. 이렇게 랜덤하게 8자리의 아이디를 생성을 해줍니다. 매번 다르게 생성을 해주게 되는 거고요. 그래서 이렇게 설정을 해주면 아이디 값을 알아서 매번 다르게 설정을 해주게 됩니다. 근데 이때 주의하셔야 되는 거는 포뮬러에도 유니크 아이디를 넣으실 수가 있거든요. 근데 포뮬러 탭보다는 이니셜 밸류에 그 아이디 생성하는 포뮬러를 넣으시는 거를 추천을 드립니다. 그 이유는 이니셜 밸류 같은 경우는 저희가 데이터를 생성할 때, 처음 생성할 때만 아이디를 생성해 주게 되는데, 포뮬러에 넣으시면 이 값에 다른 컬럼 값들을 또 수정하실 수가 있잖아요. 근데 수정을 하시게 되면 다시 이 수식을 실행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아이디 값이 매번 바뀔 수가 있겠죠, 데이터가 수정될 때마다. 근데 우리의 키 값은 여러 가지 다른 테이블이랑 연결할 때 활용할 수도 있고, 뭐 자동화 작업을 할 때 활용할 수도 있고 한데, 키 값이 변동이 있게 되면 나중에 데이터를 활용하시는데 이슈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경우에는 이니셜 밸류란에 ID 값을 생성해주는 수식을 넣는 거를 추천을 드립니다. 네, 이렇게 첫 번째 방식 살펴봤고요. 굉장히 간단하죠? 어떤 특정 컬럼 값이 대표할 수 없는 케이스, 그리고 데이터가 매우 자주 추가되는 케이스다 라고 하면 대부분은 유니크 ID 포뮬러를 이니셜 밸류에 넣어서 아이디를 생성해 주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자, 그러면 이런 식으로 항상 아이디 생성하면 되는 거 아니냐 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이것보다 다른 방식을 활용하는 게 더 좋은 케이스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2가지 추가적인 케이스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두 번째 케이스는 앞에와 다르게 한 컬럼이 대표값으로 지정이 될 수 있는 상황인 거예요. 그리고 데이터 자체도 자주 바뀌지가 않는다, 이런 케이스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보자면 임직원 테이블 있죠. 저희가 회사에 임직원 데이터를 가지고 뭐 이 행의 담당자는 누구다, 이런 식으로 끌어다가 쓰고 싶으실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임직원 테이블을 만들 때는 특정 컬럼 하나를 유니크한 키값으로 활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뭐 가장 쉽게 생각할 수 있는 거는 이름값을 활용할 수도 있겠죠. 하지만 이름은 동명이인이 생길 수도 있겠죠. 그래서 이름보다는 보통은 이메일 컬럼 값을 많이 쓰거든요. 왜냐면 이메일은 동일한 이메일이 존재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이메일이라는 값 자체가 유니크하고 임직원별로 다른 이메일을 가지고 있을 거기 때문에 이메일 값을 키 값으로 지정해 주시면 행별로 구분을 하면서도 아까 우리가 유니크 아이디에서는 랜덤한 걸 생성을 해주기 때문에 키값만 바꿔주고는 이게 어떤 행인지 가늠이 안 되죠. 근데 이메일 값으로 키값을 설정해주면 레이블 값을 별도로 지정하지 않더라도 우리가 키값을 가지고 판단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게 어떤 행인지. 그래서 이렇게 하나의 대표값이 존재하는 경우에는 그 대표 컬럼을 그냥 키값으로 설정해 주시는 게 더 좋습니다. 그리고 상품 테이블도 마찬가지죠. 상품별로 명확한 모델명이 있을 수도 있고요. 아니면 모델 아이디 같은 게 있을 수도 있겠죠. 그러면 그 컬럼 값을 키값으로 지정을 해주시면 됩니다. 이런 케이스는 보통 하나의 키로 키를 설정해 주실 수도 있지만 혼합 키로 설정하시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의 컬럼만으로는 유니크한 값을 만들 수가 없는데 여러 가지 뭐
두세 개의 컬럼 값을 합치면 명확하게 유니크한 대표 값이 나오게 되고, 합친 컬럼 값들 자체가 이 행을 잘 구분해주는 대표할 수 있는 값이 된다고 하면 이렇게 혼합키를 설정해 주시는 것도 좋습니다. 자, 그러면 예시 한번 또 살펴보도록 할게요. 이번에는 가계부 어플의 버젯 테이블에서 한번 살펴볼 건데요. 버젯 테이블에 버젯 아이디를 설정을 해줄 건데, 이 버젯은 특정 연도, 특정 월에 특정 카테고리별로 예산이 주어진다고 생각을 해볼게요. 그러면 랜덤한 아이디를 지정해 주시는 것보다는 이렇게 설정을 해주는 어떤 기준값들이 다 컬럼으로 있다면 그거의 혼합으로 설정을 해주시면 좀 더 직관적으로 저희가 아이디만 보고도 이게 어떤 예산인지 아실 수가 있겠죠. 그래서 그런 식으로 설정을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테이블 같은 경우는 이미 연도와 월을 합쳐준 버추얼 컬럼이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니셜 밸류에 들어가서 이렇게 컨카티네이트로 만들어줬는데요. 컨캐티네이트를 하시고 혼합키를 만들어주는 거예요. 이제 컨캐티네이트를 하시게 되면 ABC 값들이 들어가 있으면 그 ABC를 다 합쳐주는 역할을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연도 월 값과 그 다음에 대시를 하나 해주시고 그 다음에 카테고리 이렇게 지정을 해주시면 연도 월에 카테고리가 합쳐진 형태로 우리가 버젯 아이디를 만들어 주실 수 있겠죠. 그래서 테스트에 한번 들어가서 보시면 이렇게 키값에 2024 2식비 이렇게만 지정이 돼도 이 행에 대한 값은 24년 2월에 식비 카테고리에 관련한 예산값이 들어가 있는 행이구나 라는 거를 직관적으로 아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우리가 대표값을 혼합해서 생성해서 키값을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물론 이렇게 혼합이 아니라 하나의 값으로 그냥 키를 지정해 줄 수 있다 하면 그 컬럼을 그냥 키값으로 체크를 해주시면 되겠죠. 그런 식으로 활용하실 수 있는 거고, 이렇게 할 때에도 장점이 레이블 값을 그냥 키 값을 그대로 사용하실 수가 있겠죠. 이 꼬리표 자체가 이름의 역할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름을 별도로 지정해 줄 필요가 없습니다. 그 말은 뭐냐? 우리가 추가적으로 이름에 해당하는 컬럼 값을 만들 필요가 없다 라는 거고요. 아무래도 컬럼 값이 줄어들면 더 효율적이겠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대표 값으로 키 값 설정하는 법 살펴봤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 케이스인데요. 마지막 케이스는 1, 2번보다는 조금 더 드문 케이스긴 한데 가끔 활용하면 유용할 수 있는 케이스거든요. 그래서 설명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바로 키값의 순서가 의미가 있는 경우인데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예를 들어서 우리가 딜을 관리하는 어플이 있다고 생각을 해볼게요. 일종의 CRM 어플이겠죠? 그럼 거기에는 딜 테이블이 있고 그 딜마다 우리가 판매하는 여러 가지 제품이 번들로 들어갈 수 있잖아요. 예를 들면 첫 번째 딜에는 상품이 ABC가 같이 팔렸어요. 그러면 딜 테이블과 판매 제품 테이블이 별도로 있고 판매 제품 테이블에 그 딜 아이디를 불러와서 레퍼런스 해가지고 활용하는 케이스가 되는 거죠. 근데 이때 판매된 그 제품 테이블에서 뷰를 생성을 해줄 건데 판매 제품들의 리스트를 보여주는 뷰를 만들고 싶은데 소팅을 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가장 최신 딜에 해당하는 판매 제품들부터 보여주고 싶은 겁니다. 그렇게 만들고 싶다고 하면은 딜에 대한 순서 값이 있어야겠죠. 근데 이 순서를 물론 딜이 생성된 순서나 이런 걸로 만드실 수도 있는데 그것보다는 아이디 값 자체를 순서를 포함한 형태로 만들고 싶으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이번에는 저희가 유튜브 프로젝트 매니지먼트 어플을 만든 적이 있는데 그거 가지고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여기서 프로젝트 테이블에 프로젝트 아이디를 이제 순서가 포함된 형태로 만들어 볼 거예요. 먼저 기존에 만들어져 있던 거 삭제하고 새롭게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떻게 만들 거냐면 여기 테이블에 보시면 프로젝트 아이디가 아이디 대시하고 00001 이런 식으로 넘버링이 되죠. 그러면 우리가 프로젝트를 추가해 줄 때마다 그 다음에는 3 4 이런 식으로 늘어나게 되겠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늘어나게 되면 좋은 점이 저희가 아이디 키값만 보더라도 이게 우리가 몇 번째로 런칭한 프로젝트인지를 바로 단번에 알 수가 있겠죠. 그래서 그런 식의 의미도 담겨져 있고 만약에 원하시면 이렇게 숫자뿐만 아니라 여기에 프로젝트 명까지 같이 붙여준다라던가 이런 식으로 좀 더 길게 만드실 수도 있겠죠. 근데 저희는 일단은 아이디와 숫자만 넣어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런 식으로 숫자에서 늘어나게 해주고 싶은 거예요. 그럼 어떻게 설정을 해주시면 되냐면 먼저 우리가 아이디에서 숫자 값만 불러오는 버추얼 컬럼을 하나 만들어 줄 거고요. 거기에다가 플러스 1을 해가지고 아이디를 생성을 해줄 겁니다. 먼저 버추얼 컬럼부터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그러면 아이디의 숫자 파트만 불러오고 싶은 거기 때문에 아이디 뉴머릭 파트라고 해서 만들어 주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여기에 숫자를 만들어 줄 건데요. 우리가 프로젝트 아이디 보시면 아이디 대시하고 숫자 값이 5자리로 들어가게 만들어 놨죠. 그러면 프로젝트 아이디 값에서 우측으로부터 값을 가져올 건데
전체 프로젝트 ID에 대한 그 자릿수 값, 개수에서 ID 대시에 해당하는 개수를 제외를 합니다. 그러면 이게 무슨 말이냐면 전체 개수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이죠. 거기서 ID 대시면 3이죠. 그러니까 요 우측에 5개만 딱 가져오게 된다는 뜻이고요. 5개를 가져왔죠. 그 다음에 넘버라는 걸로 씌워주게 되면 이렇게 0001 값에서 숫자로 변환을 해줍니다. 데이터 타입을. 그래서 이렇게 설정을 해줄 거예요. 그러면 ID 대시 이후에 그 000이 붙으면서 숫자가 들어가 있는데 그거를 숫자 데이터 타입으로 변환을 해준 형태로 뽑을 수 있는 겁니다. 네, 이렇게 설정을 해주고요. 그럼 이제 우리가 숫자 값을 뽑았잖아요. 그럼 이 숫자 값에다 플러스 1을 해준 다음에 아이디를 만들어주면 되겠죠. 그 포뮬러를 이제 프로젝트 아이디의 키값에 지정을 해주게 되는 겁니다. 이니셜 밸류에 들어오셔서 이번에는 여러 가지 값을 혼합을 해주셔야 되기 때문에 concatenate를 써주겠죠. 근데 concatenate를 써주는데 아까 우리가 그 숫자 값을 뽑아왔잖아요. 이렇게 여기서 1이나 2 값을 뽑아왔는데 거기에 플러스 1을 해줘야 되죠. 근데 아무거나 플러스 1을 하면 되는 게 아니고 가장 마지막 값에서 플러스 1을 해줘야 되죠. 그래서 그렇게 해주시려면 이 프로젝트 테이블에 ID numeric part, 이게 지금 우리가 가상 컬럼으로 만든 건데 여기 각각의 행들에 이 각각의 넘버들 1, 2, 3, 4 이런 값들을 의미를 하게 되는 겁니다. 그렇게 지정을 해주시고 max라는 포뮬러를 쓸 거예요. max를 써서 이렇게 감싸주시면 가장 숫자가 큰 거를 가져오겠죠. 그러면 여기에 뭐 4까지 있으면 4를 가져오게 되는 거고요. 지금은 2까지 있으니까 2를 가져오게 되겠죠. 2를 가져오게 됩니다. 그리고 플러스 1을 해주면 되겠죠. 그러면 지금은 2까지밖에 없기 때문에 3을 불러오게 되겠죠. 근데 3을 그냥 불러오면 안 되고요. 요거를 이제 앞에 0000이랑 ID 값을 붙여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이제 붙여줄 겁니다. 붙여줄 때는 concatenate를 하시면 되겠죠. concatenate 하고 여기 0이 4개, 맥시멈 4개만 있으면 되죠. 그래서 0을 4개를 붙여줄게요. concatenate 하시고 0000 붙여주시고 그럼 여기 지금 2에다가 하나 더 해줬으니까 3이 되겠죠? 이렇게 됐는데 요거를 나중에 3, 4가 아니라 뭐 20이 될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6자리가 돼버리죠? 이렇게 붙여버리면. 그래서 항상 5자리로 맞춰주시려면 write를 붙이셔서 5 이렇게 해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만약에 우리가 값이 0000 하고 나중에 100이 될 수도 있겠죠? 그렇지만 우측에서 5개만 딱 뽑아주기 때문에 이렇게 00100 이런 식으로 저희가 의도하는 대로 5자리 숫자로 표현이 되죠. 그래서 write하고 5개로 해주시면 되고요. 여기서 또 중요한 게 우리가 max를 사용해서 그 숫자 값을 가져왔는데 이 비슷한 거를 구현하실 때 max를 꼭 쓰셔야 되는 게 만약에 그냥 행의 개수로 가져와서 뭔가 만드신다고 하면은 문제가 생기는 게 나중에 이 행 값이 삭제가 될 수도 있습니다. 삭제가 되면 이 숫자 값이 꼬이게 되거든요. 왜냐면 행이 하나 줄어들기 때문에 줄어들면은 키값이 이제 중복이 될 수가 있어요. 우리가 예를 들어서 3, 4, 5 이렇게 있는데 이게 삭제가 돼요. 그러면 행 값이 이제 4개밖에 없어서 다시 5를 생성하려고 하는데 5 값은 이미 있잖아요. 그래서 이게 중복값이 생겨서 키가 생성이 안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이슈가 없게 하려면 max로 항상 삭제된 게 있더라도 가장 숫자가 높은 거에서 1을 추가해주는 형태로 구성을 하셔야 된다는 점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 이렇게 생성을 해줘야 삭제가 되더라도 실제로 추가 자체가 몇 번이 됐는지를 키값으로 바로 보실 수가 있겠죠. 네, 그래서 이렇게 write까지 작성을 해봤고요. 우리가 id 대시 값도 추가를 해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추가해 주실 때는 concatenate 하면 된다고 말씀드렸고요. 그래서 id 대시를 또 추가를 해줍니다. 그리고 괄호 닫고 네, 이렇게 지정해 주시고 이렇게 포뮬러가 제대로 설정이 됐는지 보고 싶으실 때는 밑에 테스트를 눌러서 들어가 보시면 되겠죠. 네, 들어가 보면 네, 다음 아이디는 3번으로 지정이 되는 게 맞죠. id 대시 00003 이렇게 잘 구현되는 걸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세이브 하시면 설정이 됐고 이제 저희가 이 프로젝트 아이디를 기반으로 소팅을 해서 활용하실 수 있겠죠. 그리고 나중에 시트 소스에서 키값만 보더라도 지금 이게 몇 번째 프로젝트인지 또 바로 직관적으로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 오늘은 이렇게 앱시트에서 키값을 잘 설정하는 방법에 대해서 살펴봤는데요. 까먹지 않으시게 간단히 리캡 한번 해보자면 대표값이 없고 자주 데이터가 추가된다. 유니크 아이디 사용하시면 되고요. 그게 아니라 어떤 특정 컬럼이 대표값으로 활용될 수 있다 하면 그 컬럼 값을 키값으로 설정하거나 혼합키로 만들어서 대표값을 키값으로 설정을 해주시면 되고요. 마지막으로 키값의 순서를 지정해 주는 게 의미가 있는
케이스다 라고 하신다면 그 순서를 숫자로 뽑을 수 있는 가상 컬러 만드시고 가상 컬러 활용하셔서 맥스 수식으로 가장 높은 숫자 뽑아서 플러스 1 해가지고 컨캐티네이트 해서 아이디 만들어주시는 형태로 구성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세 가지 방법 키값을 설정하실 때 이용하실 것 같으면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고요. 테이블의 키값은 초기에 설정을 제대로 하지 않으면 이미 사용 중인 앱에서는 변경하기가 굉장히 번거롭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앱을 설계하실 때부터 세 가지 측면에서 어떤 거에 부합하는지 고려해서 적절하게 세팅하시는 것을 추천드리고요. 앞으로도 앱시트 관련 팁이 궁금하시다면 구독과 알람 설정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앱시트 관련해서 알고 싶으신 내용이 있으시면 언제든 댓글 남겨주시면 댓글로 답변 드리거나 영상으로 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일을 없애는 일을 하는 시민개발자 구씨였습니다.